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남권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와 전남 동부 지역 선거운동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빅데이터로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해남과 완도, 진도의 주요 이슈와 키워드는 세월호와 출산율 등입니다. 4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남에서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해 목포로 온 40대 남성은 부모님이 위독해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장흥군을 시작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전남 지역 19만여 명에게 1,100여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 열풍이 불었던 호남은 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전남 서남권의 21대 총선 관전 포인트를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어깨띠와 표차를 차고 유세차에 올라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목포. 민생당 현역 의원의 사선 도전에 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치열한 승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문도시 목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포 비전입니다.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조속해서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대문화 역사지구를 특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 엑스포를 유치해서 목포와 신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목포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 공약은 살기 좋은 도시 목포, 인재 양성 중심지 목포, 사통팔달의 중심지 목포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와서 목포에서 이제 생활하고 활력 있는 목포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확보한 4,100억의 국비와 사업비를 활용해서 해경 정비 수리창을 비롯한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에 투자를 해서 어린이와 함께 사는 그런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목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윤수아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도시 목포로 만들겠습니다. 목대의대 설립, 대학병원 설립을 기어코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의 전남 지역 경쟁률은 4.5대 1. 전남 서남권은 목포와 영암 무안 신안에서 각각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와 고흥보성 장흥 강진은 각각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 열풍이 불었던 호남은 옛 국민의당 계열과 민주당 후보들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과 고흥보성 장흥 강진은 각각 지지 기반이 튼튼한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는 서로 당적이 다른 윤씨 종친들의 대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 10곳 가운데 현역이 출마하는 지역은 모두 6곳. 본선에 나선 현역 의원들의 생환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과거 일당 독점 체제 속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수식어가 뒤따랐던 전남. 야권 분열과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치열한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격전이 펼쳐졌는데요. 코로나19로 확연히 변화된 선거운동 풍경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의 발길이 붐비는 순천 아리장입니다. 아리장 사거리는 이번에도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이 포진됐습니다. 얼굴과 소속 정당, 대표 공약이 적힌 플랜카드는 전봇대마다 곳곳에 펼쳐졌고 후보자를 알리는 피켓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빼곡히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변화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모두 단단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손을 잡고 명함을 직접 주는 대면 선거운동은 확실히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피켓을 목에 걸고 손을 흔들거나 선거 홍보 차량에 탄 채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발짝 거리를 둔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유권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선거운동 풍경을 체감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은 좀 악수도 많이 청하고 그런데 좀 악수하는 것도 좀 재미스럽게 주목을 한다거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명함 같은 것도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옛날처럼 막 강제로 이렇게 맡긴다든가 뭐 이렇게 뭐 적용을 안 거 그런 점들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밖에도 사람도 안 다니니까 이제 선거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2주 남짓. 전남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굴의 갑선거구 후보자들의 격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의 주요 이슈 키워드를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300여 명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6주기가 다가오지만 수많은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세월호와 여객선, 팽목항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키워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해남과 완도, 진도 인구는 15만여 명, 농업과 어업을 주 산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남군은 전라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70년대는 21만여 명의 인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농 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인데 출산율이라는 키워드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남군이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로 국가의 출산력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산율과 함께 신생아와 산후조리, 의료원과 장학금 등 지역의 현안 문제가 반영된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진돗개와 국가 지정문화재 등 지역을 상징하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살펴본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주요 키워드. 총선 후보자들이 지역 이슈와 연관된 공약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4년 동안 포털뉴스에 업로드된 언론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지역 이슈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익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후보자 경선을 할 경우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당과 후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제대로 읽는 방법, 장보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선관위에 등록된 조사기관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조사를 한 결과가 알려진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자세히 짚어보려면 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할 때 표기하는 12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선 또는 무선 전화를 활용하는데 이처럼 전화 조상이 된 사람들이 표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표본은 최소 500명을 넘어야 합니다. 표본이 많아질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응답률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 끝까지 응답해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표본이 500명이고 응답률이 5%라면 여론조사 전화를 10,000명에게 걸어 이들 중 5%인 500명이 조사에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을 경우 조사 협조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 수준 95%는 같은 여론조사를 100번 하면 95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A 후보의 지지율이 40%,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면 40%에서 3%포인트를 더하거나 뺀 37%에서 43% 사이의 지지율이 100번 중 95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특정 후보가 앞선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결과 등록 현황, 위반 관련 조치 현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같은 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 해도 조사 방법과 응답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유권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LG 헬로비전 아라방송과 전남 CBS 남도일보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1대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3사가 추진하는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를 기준으로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출연 대상 후보는 6일 여수갑 주철현, 심정우, 이용주, 7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영, 김창남, 정인화, 8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천하람, 노관규 후보 등입니다. 4.15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첫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가 처음 투표함으로써 뽑히는 사람이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욱하는 성격이 되도록 아닌 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들을 내세울 때 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작게나마 여러 개를 내서 그것들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군가, 또 그보다도 너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우리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발전도 발전이지만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면 더 좋겠다. 네, 청년들이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건설하게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전남에서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지난 31일 오후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목포시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고 증상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입국한 부인과 자녀 등 4명은 경남 사천시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의 일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도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어서 입국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하면서 봄이 왔음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매우 포근한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져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상대방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큰 일교차에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가 입은 옷 무늬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 참 괜찮단 말이야. 이 행동 하나하나에 다 들렸다 놨다 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면 너 때문에 당한 것도 많아. 그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싫지만은 않아.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